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일 개혁TV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형태여서 약간 지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개혁TV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대략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뤄질 내용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무수히 보고 듣고 겪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에게나 선생들에게나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였다면 여기서의 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대통령들과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국민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이하와 더 이상의 관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주제들로 본다면 그간의 대한민국에는 지성다운 지성이 거의 없었으며 지식인들 역시 그 역할이 미약했거나 무의미했거나 오히려 역행했음을 실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내용들만을 경청하더라도 개혁TV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두 번째 방송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서울대생들이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해놓고 왜 반정부 시위와 반체제 투쟁을 했을까라는 주제부터는 모두가 쉽게 공감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래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기회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1번, 2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는 70년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생들만 반정부 반체제 시위를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나는 대한민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영리한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서울대에 진학해놓고 데모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증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의문들을 풀어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60대, 70대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60대와 70대에 해당된 분들은 정답을 얻었을까요? 혹시 정답을 얻었다면 우리 현대사와 오늘날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입니다. 1-1 서울대생,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했던 법대생들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수많은 혜택들을 보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등에 심취했을까요? 1-2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인 조국과 유시민 등은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요? 1-3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국은 결국 국가사회에 기여하기보다 조로남불, 조양파,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조또 몰라, 조국스럽다, 조피노키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포증,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조포증과 조국 일가증이라는 두 가지 신조어는 조포증이란 양심, 체면, 자존심, 상식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상식 포기증을 의미하고 조국 일가증이라는 것은 일가족 전체가 상후천성 범죄의식 결핍증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추잡하고 추악한 신조어들의 상징으로 전락되었을까요? 1-4 정교조가 왜 반정부 반체제로 빗나가거나 왜 북한은 김일성의 그늘에서조차 과감하고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2. 기왕의 조국이 거론되었으니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신에게 특별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기왕 조국이 거론된 바에 우리의 조국이 아니라 조국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람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3-1 조국을 비롯해서 현 정권이 쉽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쉽사리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현 정권이 끝까지 기어코 악착같이 버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2년 동안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는 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4. 대한민국이 75년 동안 자본주의의 획기적인 성공과는 정반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했거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김일성 주사파들에게 점령당해버릴 정도로 허약하고 무능했던 이유들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잘못과 책임은 무엇에 있나요? 또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이유로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는커녕 자유민주주의도 똑바로 정착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대한민국 현대사는 잔악했던 문화와 조상들의 죄업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는 과정이었고 그간에 억울하게 당했던 정의롭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찬란한 국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숱한 역사 과정과 인생과 현실을 경험하고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인류사에서 최고 수준의 향리상학적 개념 중 하나인 자유를 교총과 정교조 등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쳤거나 교사들도 아예 인식하지 못했던 관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6-1. 자유가 보장된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6-2. 자유에 대해서 온 국민이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해, 정립,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3. 나의 생각으로는 그간의 대통령들도 지식인들도 부모들도 교사들도 국민들도 이러한 질문들과 정답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6-4.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정립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구현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교사들이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간에 잘못 배웠던 학생들과 국민들이 신속하게 자유 개념과 가치를 이해해서 보장된 자기 자유를 진지하고 진실하고 충실하게 구현해야만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식 향상과 선진복지국가로 되어가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갖춰야 할 자질과 자격입니다. 7. 만일 위에서 자유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정립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배되어서 시급히 손질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1. 우리의 전통 문화인 조상모시기와 어른 공경이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2. 우리의 인간관계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거나 치명적인 위해 요소인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요? 8. 친일파 청산과 부정비리 척결과 적폐 청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8-1. 노무현 정부 시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 청산을 시작했을 때 내가 정리해서 배포했던 친일파들보다 훨씬 더 비열한 친일파 청산론자들이라는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8-2. 이러한 청산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9. 자기 자신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보수도 진보도 모두 해당되는가요? 보수도 진보도 아닌가요? 혹시 꼴통 보수나 꼴통 진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 김일성 주사파는 아닌가요? 혹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있다면 위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모두 잡아 가두거나 진보 세력이 저절로 몰살당해버린다면 보수가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모두 잡아 가두거나 보수 세력이 저절로 죽어버린다면 진보가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은 양반인가요? 상놈인가요? 양반의 후손인가요? 상놈의 후손인가요? 10. 대한민국의 구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 놓은 것이나 연구해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1.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 미국과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13. 기왕에 북한과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14. 쿠데타와 독재와 혁명과 의거와 계획에 대한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15. 대중, 군중, 민중,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우선, 혁명은 인류 발전과 얼마나 어떻게 연관성을 지니는가요? 15-1. 대중, 다수, 군중, 민중, 사람을 앞세우거나 우선하면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6. 대한민국 교육의 양적 질적인 최대 최하 효과 개념의 도입과 분배 효과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 기타 18부터는 기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끼워 넣는다든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당분간 우리 방송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왜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반정부 체제 시위와 투쟁했는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